이긍희 교수이고요. 여러분 신편입을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이제 저희 언컨택트 시대는 그래서 이게 이제 소리를 꺼주셔야 돼요. 중간에 자기 거를 갖다 소음을 이고 이렇게 소거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꺼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뭐 약간 시끄러워도 인내하고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학교 이제 온라인 교육이 굉장히 각광받고 있다는 사실은 이제 올해 특히 이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OT에 온 거가 아주 중요한 출발이 된다고 판단이 되고요. 저희도 이제 분석을 해보면은 OT로 온 사람과 안 온 사람들의 이제 차이가 있다는 걸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학습하면은 그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이미 여러분들은 이제 학습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 과에서는 뭐 학습이나 과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있는 잠재력을 저희가 끌어내는 것들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가지고 있어요. 학습할 그 연료들이 충분하고 저희는 거기에 이제 불쏘시개에서 활활 타게 하는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시작을 바로 하겠습니다. 예. 바로 하고 교수님 소개는 중간에 제가 할 시간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고요? 오늘 학과를 소개하면은요. 저희가 1992년 응용통계학과로 이제 신설을 해서 만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2000년도에 정보통계학과로 학과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그 이후에 2012년에 대학원 바이오 정보통계학과, 바이오 정보점 통계학과를 개설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고요. 저희도 이제 학과명을 조금 바꿔보려고 이제 노력을, 데이터 과학을 넣어서 학과명을 바꾸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교육부의 승인을 받으면은 내년부터는 이제 통계점 데이터 과학과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이제 학과명을 바꿀 예정인데 이제 승인 과정이나 학교의 그 의사결정 과정들이 조금 필요합니다. 자, 저희 과는 5명의 교수님과 1명의 명예교수님이 있습니다. 이태린 교수님은 작년에 퇴임하셨고요. 새로운 교수님을 조만간 모셔서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교육과정을 이제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교수님들 간단히 소개하고 다음에 각 교수님별로 인사하시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재욱 교수님이시고요. 경남지역대학 학장으로 계시고 있고 이런 교과목들 실험계획과 응용, 품질경영, 신뢰성공학, 통계로 세상 읽기 교과목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김성수 교수님이고요. 현재 방송대 우리 부총장으로 계시고요. 파이썬과 R 통계 패키지, 데이터 처리의 활용, 회귀모형 답변량 분석, 고급 R 활용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이기재 교수님이고요. 지금 여러분들 교재 구매를 하셨을 텐데 출판 원장으로 계시고요. 데이터 정보 처리 입문, 엑셀 데이터 분석, 통계조사 방법론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저고요. 저는 학과장으로 있고 확률의 개념과 응용 등 이런 과목들을 이제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영재 교수님인데 데이터 과학 입문, R 컴퓨팅, 데이터 마이닝, 통계학 개론 등을 담당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태림 명예교수님이셨는데 두 과목, 보건정보 데이터 분석, 바이오 정보학을 담당하시고 있고, 이제, 통계로 세상 읽기 출석 수업도 하실 예정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교수님 소개를 했는데요. 교수님 이제 각 분이 나오셔가지고, 이제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백재욱 교수님 먼저 하시죠. 백 교수님. 소리가 이상해가지고 소리가 이상하죠. 이따가 소리를 좀 세팅한 다음에 다시 듣기로 하고요. 김성수 교수님 먼저 할게요. 김성수 교수님. 지금 연결이 잘 안 돼서 이기재 교수님 하겠습니다. 이기재 교수님 음성을 해제하시고 하시면 돼요. 제가 들려요 이제? 예. 김성수 교수님 하시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학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과가 내년부터는 통계
시점 데이터 과학과 Department of Statistics and Data Science 이와 같은 이름으로 될 게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이제 아마 그 우리나라에서 이런 데이터 과학과 통계를 연결한 학과로 아마 처음으로 그 이름이 이제 바뀔 거고요. 이러한 면에서 우리 과가 한 근 5년 동안 그 계속 이 과목들을 이제 개편해 왔는데 저도 그러한 일환으로 해가지고 이번 2학년 과목에서 그 만들어진 게 파이썬과 R, 파이썬과 R을 이번 학기에 이제 담당을 하고요. 3학년에서는 데이터 처리와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그 데이터 분석 전문가 시험에서 반드시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거기에서 DB, SQL 그리고 기업에서 가장 그 사랑하는 사람이 뭐냐면 엑셀을 잘하는 사람들이 최고의 사랑받는 사람인데 이 과목에서는 엑셀 중에서도 그 비주얼 베이직으로 그 프로그램까지 만드는 이러한 과정을 3학년 공부하게 돼요. 그리고 4학년에서는 고급 R 활용이라는 과목을 공부하는데 여러분들이 우리 과에 들어오게 되면 1학년에서 그 R 컴퓨팅을 공부하고 3학년에서 그 R을 활용한 여러 가지 이제 그 분석 방법들, 회귀 분석이라든가 다별량 분석이라든가 그리고 통계학 개론도 R을 베이스로 하게 되는데 이러한 그 배운 것들을 좀 더 그 어드밴스된 이러한 내용으로 해가지고 고급 R 활용을 공부하게 돼요.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이 공부할 내용은 그 2학년, 3학년 편입하신 학생들은 이 파이썬과 R을 아마 수강을 하게 되면 굉장히 도움이 될 테니까 파이썬과 R 수업 시간에 같이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기재 교수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는 주로 조사와 관련된 과목들을 담당하고 있는 이기재라고 하고요. 여러분들의 입학 그리고 편입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제가 담당하는 과목은 지금 아마 이번 학기에는 3학년에는 표본조사라는 과목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2학년에는 국가통계 이해 이런 과목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학기에는 제가 이제 1학년 과목 중에는 데이터 정보 처리 입문, 2학년에는 엑셀 데이터 분석, 그리고 3학년에 통계조사 방법론, 여론조사 이해, 이런 과목들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사와 관련된 그러한 내용들을 주로 담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 보니까 이제 통계학을 이제 공부하고 또 이제 배우려고 이렇게 오셨는데, 통계학이라는 게 단순히 지금 앞에서 이제 대단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앞에서 이제 김정수 교수님 말씀하셨던 그런 R이나 파이썬 그런 프로그래밍 능력, 데이터 분석 능력 이것도 대단히 중요하고요. 그와 더불어서 사실은 이제 통계학이라는 게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이게 2년 또는 4년에 이것을 공부하고 마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생각하면서 또는 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제 하나의 사고방식을 배우는 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부했던 것을 그리고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계속 같이 또 배움을 또 계속 또 새로운 기법이라든가 언어라든가 그런 거를 가미해서 공부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라 생각하시고 이렇게 통계학 공부를 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출판문화원 그 원장을 맡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보다 중요한 게 아마 대부분 여기 이제 교재를 구입하셨을 거 생각하는데 교재 구입이 대단히 중요해요. 교재라고 하는 게 강의라고 하는 거는 30분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제한적인 내용을 다룰 수밖에 없고 좀 더 포괄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다룰 때는 이제 교재를 통해서 이렇게 같이 공부하는 거니까 교재 꼭 구입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 학보도 아마 구독을 하실 텐데 학보도 출판문화원에서 같이 하고 있어요. 학보도 굉장히 좋은 내용으로 이렇게 다루고 있고 학교 소식도 전달하고 있으니까요. 교재와 학보 이렇게 학교 출판문화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구입할 수 있고 구독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같이 관심을 갖고 구입을 하시고 구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축하드리고요.
출석 수업이나 또는 내년도 또 강의를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가웠습니다. 예. 예, 지금 방금 소리가 안 들렸는데 들리시나요? 예. 안녕하세요. 예, 저는 장영재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 학기에 맡은 과목은 데이터 과학 인문 1학년에 데이터 과학 인문 과목으로 아마 그 전반적으로 굉장히 그 스토리텔링 하는 과목이라 좀 여러분들 뭐 1학년뿐만 아니라 다른 학년 편입하신 분들도 듣기 쉬우신 과목일 것 같고요. 그 과목이 있고, 그 다음에 수학적인 기초가 좀 부족하신 분들은 교양 과목으로 대학 수학의 이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혹시라도 수학과 거리가 좀 멀어져 있으신 분들, 한동안 좀 수학을 접하지 않은 분들, 이렇게 교양으로 수강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나머지 한 과목은 이제 비정형 데이터 분석이 3학년 2학기 과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조금 우려가 되는 것은 통계학적인, 특히 뭐 이 컴퓨팅 R 같은 데 익숙하지 않으면 첫 학기에 비록 이제 수강을 하셨다 하더라도 뭐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이제 R에 대한 지식이 있는 분들은 좀 감당하실 수 있지만, 그래서 제 과목 중에 그 비정형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조금 고학년 과목은 뭐 3학년 편입을 하신 분들이더라도 바로 듣기에 조금 부담스러우시면은 아래 학년으로 이렇게 바꾸어서 수강하시는 것 하나 권해드리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번 학기엔 그렇게 만나게 되고요. 다음 학기에는 이제 통계학 개론과 또 R 컴퓨팅 1학년에 R 컴퓨팅 또 뭐 데이터 마이닝 이런 교과목으로 한번 이렇게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 신입학, 신편 입학 정말 축하드리고요. 인생에서 후회하지 않은 선택을 하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잘 수강하셔서 포기하지 마시고 수강하셔서 소기의 목적 잘 이루시고 멋진 데이터 과학자의 모습 이뤄가시길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은 백 선생님 다시 한번 체크하고 마이크가 조정이 안 되면은 이제 좀 쉬었다가 시간 될 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백 선생님. 안 되겠습니다. 이건 하고 그냥 화면 해서 일단 진행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설명을 했고, 저희가 그 학과 튜터가 계셔요. 학과 튜터가 있어서 저희가 저희 학교가 원격 교육을 하잖아요. 원격 교육을 하는 것도 있고 통계학을 하면서 이제 처음에 어려움을 겪게 되거든요. 그것들을 이제 도와주는 튜터 선생님이 한 분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 튜터 뭐 사이트도 있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한테도 안내하고 뭐 이런 작업을 할 건데요. 곽하륜 선생님이 여기 참여하셨는데 잠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하륜 선생님. 예.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는지요? 자, 여러분, 학생 여러분, 2차 편입학을 축하드리고요. 한 학기 동안에 어려움이 있으면 마음 편하게 저한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능한 한 모든 정보들을 여러분을 위해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튜터지도 사이트를 접속해서 저와 대화를 나누실 수 있고요. 핸드폰이나 SNS 이용 가능하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저와 상의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일단은 하고요. 계속해서 제가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요번에 학생 수가 매우 많이 늘었어요. 우리 학교에서 비율로는 두 번째로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118명, 그러니까 40% 전년 대비 40% 정도 늘었고요. 그래서 이 데이터 시대라는 걸 갖다 체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많이 늘고요. 지역별로 보면은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이 좀 많은 편이고요.
지역별로 서울이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이제 지역별로 이렇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역별로 이제 학생회장들이 있어서 오프라인 이제 스터디 모임 같은 것들을 하고 이제 온라인으로도 이제 한다고 하는데 그것들을 이제 조금 이제 지역별로 이제 인원의 차이가 있으니까 이제 같이 할 수 있는 방안들 이런 것들 학과가 이제 서포팅하는 건데 결국은 학습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모여서 서로 학습하면서 배워가는 거 이제 새로운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배워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학사 관련 내용들을 제가 간단히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많은 것들을 알면은 이제 굉장히 부담스러우니까 아주 기초적인 것만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과의 그 교과목의 이제 플로우 차트 같은 거죠. 그러니까 노선도 같은 건데 이와 같이 노선이 있어요. 그래서 핵심적인 이게 이제 우리 데이터 과학에 관련된 것들이고 그것과 연결되는 이제 선들을 갖다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여러분들이 선후수 과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이제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성인학습에서 선후수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를 공부하면서 딸려서 공부하는 게 중요한데 선수 과목을 먼저 들으면은 뒤쪽에 배울 때 굉장히 스피드가 빨라져요. 처음엔 좀 어렵지만. 근데 한 과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려운 과목, 예를 들어서 3학년 통계학에 대한 그 지식이 전혀 없는데 통계학에 관련된 지식도 없고 컴퓨팅이나 수학에 대한 백그라운드 없는데 그 고급 학문을 약간 고학년 과목을 들으면은 굉장히 많이 어려워해요. 그래서 그 과목을 한 과목만 들으면 하등 문제가 없는데 그걸 여러 과목을 듣게 되면은 굉장히 어려움이 돼서 포기하거나 뭐 이런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과목에 대한 선정들 이런 것들을 좀 계획을 세워서 최소한 긴 호흡으로 한 학기가 아니라 최소 한 1년 이상을 등록해서 학습한다 이렇게 마음을 먹지 않으면은 이것들을 이제 체계적으로 배우는데 굉장히 어렵고 아주 그냥 기술적인 것만 알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시면 되고요. 이거 지난 학기에 찍어 놓은 건데 학습 세우기 한번 참조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 과목 이제 전공만 저희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요. 전공만. 여기 2학기에 입학을 하셨잖아요. 2학기에 입학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2학년의 경우에는 그냥 들어도 될 것 같아요. 들어도 되는데 만약에 뭐 엑셀도 잘 못하고 뭐 예를 들어서 너무 수리적인 게 부족하다 그러면은 이것들을 이제 좀 1학년 걸로 이제 나눠서 듣는 건 이제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2학년 그리고 이제 3학년의 경우는 더더욱 이제 굉장히 3학년 2학기이기 때문에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이제 수강 신청할 때 조정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조정하기를 원하냐면 통계학의 개념과 제문제는 사실은 통계학 개론 이런 것들이나 약간 확률의 개념과 응용 뭐 이런 걸 안 들으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져요. 굉장히 어려운 교과목이에요. 그래서 수리적인 것들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밑에 학년인 확률의 개념과 응용 물론 기초가 있다면 들어도 되는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바꾸면 좋을 것 같고요. 실험계획법도 처음 듣기엔 매우 어려울 거라고 판단이 돼서 뭐 대학 수학의 이해나 1학년 교과목, 통계로 세상 읽기나 데이터 과학 입문 또는 파이썬과 R 같은 걸로 대체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저희가 추천하는 거고요. 만약에 불필요하다면은 뭐 이런 여기 위에 있는 과목도 다른 과목으로 바꿔도 돼요. 그래서 3학년인데 너무 지식이 없다 그러면 2학년이나 1학년 과목을 섞어서 듣는 거 권장합니다. 이제 자기가 약간 그러니까 이과 쪽에 백그라운드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뭐 한 2학년 정도부터 들으면 좋을 것 같고 아예 이제 난 수학하고 프로그래밍 하나도 못한다 그러면 1학년부터 3학년 편입했더라도 그렇게 계획을 하면은 원래의 기간 동안에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정말 추천하는 거고 수강 신청에도 화면에 나타나도록 작년에는 강제 배정을 했는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수강 신청과 등록이죠. 등록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등록하시지 않은 분도 있을 텐데 맨 처음에 마음을 먹었지만은 처음에 이제 막 교재 보고 막 그래서 포기를 하게 되거든요. 처음에 보면 굉장히 저희가 특징이 뭐냐면 난이도는 어렵지만은 성적은 괜찮아요. 난이도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그 내용을 학습하고
성적은 이수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고 다 아는 건 아니지만 그걸 통해서 이제 알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추가 등록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강 신청도 거기에 맞게 변경해서 하는 게 좋고, 만약에 그거에 대한 궁금이 있지만 학과나 교수님들한테 면담하는 거, 그러니까 이메일이나 뭐 게시판에 질문하면 잘 설명해 줄 거예요. 튜터 선생님한테 질문해도 되고, 그래서 질문할 길은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선배님들한테도 이제 물어봐도 이제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수강 신청 등록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에 이제 무슨 과목이 있어요. 과목이 있는데 이제 요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요. 뒷페이지를 보면서 이제 설명을 하도록 했어요. 우리 과목에 어떻게 나눠지냐면 출석 수업을 하는 과목이 있고 출석 수업을 하지 않는 과목이 있어요. 그런데 해서 그러니까 출석 수업에 이제 참여가 이제 필수는 아니에요. 필수는 아니지만 출석 수업에 참여한 경우에는 중간 점수를 출석 수업 일정에 따라서 출석 수업을 하는데, 출석 수업에 따른 점수는 그 출석 수업을 듣고 과제물을 내서 평가하는 게 일상적이에요. 그러니까 뭐 다른 학과는 시험을 보는 학과도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대부분 다 과제물이고, 지금은 시험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대부분 과제물로 진행해서 출석 수업을 듣고 과제물을 내느냐, 출석 수업을 듣지 않으면은 듣지 않고 과제물을 내는 이런 두 가지 종류가 있고, 점수는 30%입니다. 그런 교과목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교과목이 있냐면 출석 수업을 아예 하지 않아요. 그래서 과제물로 통일된 교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두 종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기가 출석 수업 하나도 안 하겠다 그러면은 출석 수업 대체 과제물하고 중간 과제물을 그 일정이 정해져 있어요. 일정에 따라서 제출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기말고사를 보게 됩니다. 기말고사는 이제 이제까지 사지선다형으로 객관식으로 이제 봐왔습니다. 근데 지난 학기 때는 이제 기말고사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과제물로 운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상황들은 지금 그 코로나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교육부의 지침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출석 수업 여부에 따라서 출석 수업 교과목, 과제물 교과목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른 과거에도 여러분들이 등록한다면 그게 출석 수업 교과목인지 과제물 교과목인지 이런 걸 갖다 이제 확인해야 되고요. 저희 학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시험 일정, 과제물 제출 일정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정이 미리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일정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일정표를 먼저 그 스마트폰이나 그 일정표에 이렇게 표시를 해놔서 그 일정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굉장히 바쁘신 분들도 저희 학교를 잘 이수하고 계시는데 대부분 그 일정표에 일정을 잡지 않고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분들은. 그래서 그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출석 수업은 현재 지역대학에서 오프라인으로 이제 진행해 왔는데 이번 2학기는 1학기에는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줌으로 특강 같은 것들을 했는데 2학기에는 이런 줌을 이용해서 실시간 강의를 3시간 정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3시간 정도 하고 대부분 그 출석 수업이 끝난 후에 과제를 이제 제공을 해서 그 과제를 일정 기간에 제출하는 시점들을 갖다 이제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출석 수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체 시험으로 여러분들이 신청으로 출석 수업으로 기본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 수강 신청 때 그걸 대체로 바꿔가지고 대체 과제물은 좀 뒤쪽에 내거든요. 뒤쪽에 과제물을 제출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 여러분들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는 모바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용을 하니까 인터넷에 대한 아이디의 확보, 그 다음에 인터넷 가입해가지고 여러 가지 진행하는 것들을 잘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고 안 되는 경우에는 학과에 전화해서 그것들을 이제 학과나 지역대학에 전화해서 해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과제물을 내는 건데요. 우리가 홈페이지에서 여기 일정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과제물을 나의 수강 정보를 보면 인터넷에서 나의 수강 정보 과제물 내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걸 갖다 과제물을 내면은 30점 만점으로 여러분들의 평가에서 평가 점수를 교수님들이 할 겁니다. 기말 시험은 이제 70%를 반영해서 보통 객관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코로나에 따라서 과제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 이거는 이제 유념해 두시고 일정이 정해져 있어요. 12월 6일 해서 이 일정들을 여러분들이 비워두어야 돼요.
오프라인에서 만약에 볼 걸 대비해서 그 일정은 다른 계획을 잡지 않고 회사에서도 얘기를 해놓고서 해야 된다 보시면 됩니다. 객관식이고 이제 객관식으로 진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장학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되는데요. 평점이 굉장히 높다. 생각보다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점수가 과목에 대한 어려움에 비해서 성적이 높다라는 것들, 문제를 좀 난이도를 좀 낮춰서 시험을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수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 이제 잘 알아가는 건 이제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편히 신입은 그냥 들으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140학점을 들어야 되는데 총 뭐죠? 교양은 24학점, 전공 51학점이에요. 1학년은. 요거 합치면은 140학점이 안 되잖아요. 나머지는 아무거나 들어도 돼요. 전공을 더 들어도 되고 교양을 더 들어도 되고 다른 과의 일반 선택을 들으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2학년은 이제 35학점 인정하는 건가요? 뭐 하여튼간 요거를 해서 추가적으로 들어야 될 학점들이 있어요. 요거를 미니멈으로 듣고 140학점을 만들어줘야 돼요. 135에. 3학년 편입은 70에 70을 더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양은 들을 필요 없고 전공만 35학점 이상을 수강하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6과목씩 이수하는 것보다 그걸 들으면 그러니까 전공을 다 듣지 않아도 된다는 거 여러분들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학과하고 관련된 교과목이 있는데요. 올해 예정된 게 이제 빅데이터 분석 기사예요. 한 번도 시험 본 적이 없고 올해 하반기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학과의 교과목들을 수강하면은 뭐 이제 이수할 걸로 예상은 되는데 저희가 이 시험을 어떻게 출제되는지 좀 보고 교과목 이제 개정이나 뭐 이런 걸 할 때 이제 반영하려고 하고 있고요. 사회부 조사 분석사 이거 사람들이 이제 많이 우리 학과에 한 2, 3학년, 한 3학년까지 이제 학습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고요. 품질경영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학과의 교과목을 들으면 이제 하게다가 이제 조금 더 다른 걸 해야 되고요. 데이터 분석 준전문가는 이제 빅데이터 분석 기사랑 굉장히 유사한 약간 민간 공인 자격증이에요. 그런데 뭐 비슷할 거라고 예정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데이터 분석 기사가 있다면 굳이 준 전문가는 이제 그걸 자격증에 대해서 뭐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자격증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시험이 시행되면서 조금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기회를 가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격증을 이제 하는 것도 이제 유용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사용이나 이런 것들은 여기서 설명하지는 않고요. 여러분들이 이게 아이디가 없으면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으니까 아이디를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저희 아이디와 학번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그걸 기반으로 우리 학교의 모든 학사 행정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과정이 있고 여기 자기 홈페이지에 보면 자기의 모든 것들이 정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보시면서 자기의 활동들을 확인하면 좋을 것 같고 관련된 질의응답도 이걸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면 좋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자격 뭐 증명서 띄거나 뭐 이런 거 다 여기서 하는 거고요. 튜터 게시판 뭐 요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확인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제 강의는 지금 행정은 이제 인터넷으로 돼서 이제 모바일이랑 이제 통합할 예정인데요. 강의는 모바일로 주로 활용해서 이제 보시면 돼요. 물론 인터넷으로 보셔도 되는데요. 유노 캠퍼스라고 모바일로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의 강의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과 것들을 가입하시면은 다 보실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니까 다른 과목들도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규로 찍는 거는 과목이 다 열려 있지가 않아요. 차례로 순차적으로 열려 있으니까 그것들을 하고 이거는 앱을 갖다 다운로드를 생각이 됩니다. 저희 학과 홈페이지에서도 이제 중요 사항들을 공지하거나 그런 것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 카페가 있어요. 이건 제가 운영하는 카페인데 2012년에 대학원 개설하고 해서 여러 가지를 위해서 개설했고 네이버 통계로 여는 세상 하면은 여러분들이 가입하고 뭐 학번 쓰라고 하면은 제가 학사 과정으로 이렇게 등업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그동안에 이제 그 선배들이 했던 것들, 그다음에 질의응답 뭐 여러 가지 무슨 관련 기사들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되어 있으니까 읽을 거리도 있고 뭐 질의응답을 하면 누군가 답변해 주는 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답변을 하는 건 아닌데 그것들을 이제 운영하고 있다니까 한번 회원으로 의무는 아니에요. 가입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공지나 뭐 이런 것들 좀 같이 학과 그
연결해서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 그 설명입니다. 굉장히 기존보다는 짧게 30분 만에 진행을 했고요. 질의가 있거나 그러면은 질의를 하시면 되고요. 채팅창에 질의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질의를 하지 않으면은 질의를 어느 정도 좀 받도록 하고요. 질의가 없으면 제가 몇 분 랜덤하게, 통계학에서 뭐 하냐면 랜덤 셀렉션 많이 하니까 랜덤하게 몇 분한테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마이크가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되시면은 한번 이제 대표 질의자로 해서 궁금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처음 오면 굉장히 많이 궁금한데요. 서로 학생회 통해서 하고 우리 요번에 입학하신 분들끼리 서로 이제 막 이제 얘기하면서 하면은 집단지성이 생겨가지고 다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설명해 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수준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해결하고 뭐 이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하고요. 아까 그 자료는 저희가 홈페이지나 이런 데 올려놓을게요. 올려놓을 거니까 여러분들이 홈페이지하고 네이버 카페에 올려놓을 예정이니까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졸업시험 없습니다. 저희는 졸업시험이 없어요. 졸업시험은 폐지했어요. 저희는 졸업시험, 졸업논문은 폐지했어요. 이거 교재가 변경하는 거는 이게 반송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출판문화원에 한번 질의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반송이 된다고 하네요. 자, 제가 대표 질의자 몇 분을 진짜 랜덤하게 뽑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굴 할까요? 자, 제가 아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하는 거예요. 제가 다 이게 숫자로 되어 있어가지고. 자, 서울 3597 대표 질의자로 한번, 대표로 한번 질의 몇 개 하고서 이제 학생회 활동을 하려고 하겠어요. 서울 3597 안 되나요? 자, 이게 음성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건 빼고 될 것 같으신 이동하 씨라고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예, 대표 질의자로. 네, 저는 3학년에 편입한 이동하라고 하고요. 예. 통계학을 전공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예. 아까 설명해 주신 대로 1, 2학년 과목에서 좀 더 듣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예. 지금 3학년 과목 신청한 강의들을 들으면서 혹시 1, 2학년 과목을 첨강할 수 있는지. 예, 첨강할 수 있어요. 네. 예, 첨강할 수가 있는데 굳이 신청을 안 하고도 들을 수 있는 건가요? 예. 첨강할 수가 있어요. 예, 그거 이제 그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게 저희가 막 행정이랑 교수자랑 이게 막 해서 약간의 저거가 있는데 저는 다 학과 것들은 우리 학과 네, 우리 학과 것들. 네. 예, 공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 이제 입학하시는 분들은 편입학하신 분 처음부터 3학년 2학기 듣는 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1, 2학년 과목으로 아예 수강을 좀 보시고 지금 접속하시면 대강 내용을 보시고 1, 2학년 것으로 이제 바꿔서 들으시면은 뭐 이수하거나 하는데 굉장히 쉬울 것 같아요. 저희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한 학기만 다니시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 이유는 뭐냐? 3학년, 그러니까 요즘에는 대부분 학위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3학년 편입을 많이 하시는데 그 기초가 부족하니까 보면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하는 건데, 그거를 만약에 어려운 걸 들으려면 과목 수를 줄여서 한두 과목만 듣고 나머지는 자기가 이제 보면서 1, 2학년 걸 갖다 보면서 학습하면은 충분한데 6과목을 다 3학년 2학기로 한다 그거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코딩 기술, 코딩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거든요. 저희가 R 중심으로 많이 진행하니까 R, 그다음에 이제 파이썬 조금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R과 파이썬에 대한 코딩에 대한 좀 그러니까 엑셀도 어렵다 그러면은
이건 굉장히 기초부터 해야 되고요. 그 R이나 이런 걸 한 번도 안 해봤다 그러면 그걸 익숙해지는 과정이 한 2, 3개월은 걸리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과목을 2, 3개월 지나면은 3학년 2학기 때 하면은 한 중간고사쯤 되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과제물 내기에도 급급하거든요. 네, 그래서 네. 생각보다 저희가 학습량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네. 그 학습 계획을 잘 짜는 거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이 학생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매일매일 몇 시간씩 공부한다. 그리고 시험은 언제 본다. 이걸 안 잡아놓으면은 대부분 어려움이 있고 굉장히 바쁜 직장이다 그러면은 몇 과목을 이제 줄여서 듣고 나중에 그 기초가 다진 다음에 나중엔 여러 과목을 들어도 하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3학년 편입하신 분은 2년에 졸업하지 않고 대부분 2년 반이나 3년 정도 걸린다 이렇게 보시고서 긴 호흡을 하시고 그래서 이제 학습을 하기를 따려면은 그렇게 하시면 좋고 만약에 중간까지 하고서 이제 포기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그러더라도 이렇게 단계로 해서 최소한 1년 정도는 학습을 해야지 데이터 관련된 거를 뭘 했다라는 얘기를 하거나 어디서 얘기를 할 수 있지 한 학기만 듣다 말면은 사실은 굉장히 한 게 없는 거죠. 용어도 제대로 못 배우고서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 중간고사 이전에 포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 긴 호흡을 갖는 게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예, 또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저기 아까 3학년 편입자의 경우에는 예, 예. 교양 과목은 들을 필요 없다고 학점상으로는 그런데 요번에 저희 신청 과목에 보면 교양 과목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드랍해도 되는 건가요? 예. 지금 뭐냐면은요, 140 학점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40 학점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면 우리가 전공 학점이 51학점만 개설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이 개설되어 있는데 미니멈 51학점만 해야 되고요. 교양은 3학년 편입하면 들을 필요가 없지만은 140 학점을 맞추기 위해서 필요하면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필요하다면 뭐 컴퓨터학과 거를 듣든지 뭐 경영학과 거를 듣든지 해서 일반 선택으로 140 학점을 채워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제공하는 표준 수강 신청의 경우에는 그렇게 작성을 해놓은 거죠. 우리가 그냥 추천해서 맞춰놓은 거에 뿐이지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수강 변경을 해서 할 수가 있어요. 수강 변경을 했을 때 문제점은 뭐냐면은 우리가 표준 수강에 따라서 시험을 보거든요. 그래서 시험을 표준으로 들으면 시험을 아주 쉽게 볼 수가, 기말고사를 그냥 앉아서 3과목씩 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한꺼번에 볼 수가 있는 거죠. 6과목을 한 번에 가서. 그런데 이제 만약에 그게 이제 흩어져 놓으면은 그거에 따라서 각각의 장소를 가가지고 오프라인 시험을 봐야 되는 그런 제약이 있어서 그거는 막 따져보고서 변경을 하셔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년을 달리해서 다른 과 과목을 들으면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 명만 더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학생회로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하시면 그냥 질문하시면 됩니다. 음소거 제거하고 질문하시면 바로 할 수가 있는데 질문 있나요? 되게 질문하기 어려우시죠? 제가 질문 있습니다. 예, 하시죠. 예, 하세요. 예, 말씀하시면 돼요. 예, 누구라고 말하고서 하세요. 음소거를 제거하고 질문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예. 저는 서울에, 요번에 신입생으로 들어온 심우일이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네. 저는 신입생인데요. 예. 대학을 졸업을 했는데, 혹시 교양 과목 같은 거를, 그 학점 트랜스퍼가 되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서 그게 이제 질문드립니다. 1학년으로 입학을 하면은요, 그게 인정이 안 돼요. 대학을 졸업하면 3학년을 편입해야지 교양을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만약에 그거를 인정을 하려면 이번 학기 들으시다가 이제 하고 이제 다시 3학년으로 편입으로 내년에 다시 입학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번 학기 들은 거는 인정을 받기는 어려운데 이제 연습으로 한 학기 듣고 내년 1학기에 3학년 편입으로 와서 이제 수강을 하면은 미리
연습을 했다 그러면은 그냥 바로 3학년 1학기부터 수강하면 2년 만에 졸업하니까 뭐 비슷비슷해요, 졸업은. 그러니까 그런 방식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한 분 더 할까요? 한 분만 더. 자, 제가 여기 앞에 보이는 인천 1870 할게요. 이게 화면이 떠져가지고 그래서 다른 분보다 나은 것 같아요. 그냥 질문 없으면 없다고 자기 소개만 하고 마셔도 되고요. 아니, 소리가 안 되나요? 소리가 해제 요청하는데 소거가 됐네요. 예. 네. 예. 처음 뵙겠습니다. 예. 인천의 심은주이고요. 이번에 3학년 편입 신청했는데 지금 OT 30분 이상 듣고 나서 자신감이 많이 떨어졌어요. 아니에요. 너무 제가 모르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엑셀이나 이런 데이터 쪽에 관심은 많아서 지원하긴 했지만 지금 OT 들어보니까 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좀 교수님들이나 아까 다른 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가면서 좀 해야 될 것 같고 1, 2학년 과목들도 좀 제가 이렇게 다시 봐서 이렇게 수강 변경 신청도 해야 될 것 같고 굉장히 지금 머릿속이 복잡한데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이제 스터디 같은 거 인천에도 있으니까 같이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은 이제 또 이제 활로도 새키고 하는 거고, 과목을 다 해가지고 이수하는 거를 너무 끝까지 해가지고 졸업을 목표로 하면 굉장히 긴 기간이 되는데 하나하나 배워간다면 바로바로 성과를 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를 배워도 성과를 낼 수가 있으니까 조금 긴 호흡을 갖고 이제 학습하는 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러면은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없으면은 이렇게 할게요. 지금 이제 서울 지역이 많잖아요. 서울 지역은 다른 아이디를 다른 줌으로 이제 옮겨가서 서울 지역 학생회를 통해서 나머지 관련된 여러 가지 스터디나 학생 활동 뭐 이런 것들을 소개받을 예정입니다. 우리 학생회 아주 건실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이에요. 학습만 엄청 하시는 분들인데 다 젊고 아주 젊은 분들인데 그런 분들의 이제 소개를 받을 거고요. 나머지 이제 서울 지역을 아까 서울 지역이 반 이상이거든요. 나머지 지역에는 여기 학생회 분들도 왔는데 진행하기 쑥스럽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우선 진행하고 우리 조교가 몇 가지 안내를 하고 이제 질의응답도 또 그렇게 나눠서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 지역은 우리 조교가 여기 줌 회의 참가 아이디 하나 줬죠. 여기 아이디 줬는데 요걸로 서울 지역은 옮겨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옮겨가서 거기 학생회 중심으로 채팅창에도 회의 아이디랑 암호 있으니까 클릭하시면 돼요. 그쪽으로 옮겨가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더 제가 없으니까 좀 진솔한 얘기 같은 걸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있으면 진솔한 얘기가 하기가 어렵고 뭐 시험은 어떻게 보냐 그러면 뭐 나름의 비법들이 있거든요. 학점이 엄청 높아요.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과목인데 평균 점수 굉장히 높다는 사실은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쪽으로 해서 이제 하고 이제 나머지 지역의 경우에는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OT라는 게 이제 제가 하는데 이제 자기 소개하고 어떤 이유로 왔는지 하고 서로 이제 정말 다양한 분들이 와 있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과학을 실제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굉장히 경력이 많으신 분들, 현업에서는 저보다도 훨씬 훌륭하신 분들도 많이 참여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 정말 많은 분들이 여러 이유로 저희 학과를 다니고 있어서 그런 분들이 어떤 동기로 했고 그런 것들을 하고 이제 어떻게 이제 저희의 목적은 학습 조직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스스로 학습하게 하는 거거든요. 강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학습의 시대거든요. 그래서 학습을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그룹들을 만들면은 뭐 오프라인에서 아주 옛날에 보면은 막 맨날 술만 먹고 그러는
지금이 아니라 옛날 지금 한 10년 전에 이런 분들은 맨날 모여가지고 그 친목 다지기만 주로 공부는 안 하고 친목 다지기만 하던데 요즘은 그런 경우는 거의 드물고 해서 요즘엔 또 줌이나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지역을 벗어나서 이제 하는 거가 저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몇 개 이제 그 인원이 많은 몇 개 지역이 잘 되고 있는데요. 나머지는 합니다. 서울 이동하면 됩니다. 하고 아, 네네. 지금 멀티로 지금 보고 있어가지고 회장님께 호스트 드렸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임원분 한 분만 계시면은 호스트 드리게 수락 좀 같이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잠시만요. 제가 들어오시라고 할게요. 아직 저쪽 방에 계셔서. 지금 그 학생의 김현지라고 오셨거든요. 같이 그 호스트 주시겠어요? 주셨구나, 벌써. 네, 이제 웬만큼 다 들어오셨겠죠? 진행해도 될까요, 조기님? 네, 진행하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혹시 저쪽 방 잠깐 쉬었다거나 그런 거 없죠? 지금 거의 1시간 듣고 예, 계신 지금 분들 교수님 계속 계신데. 풀로 계속 하고 계세요. 네, 그럼 저도 달려야겠네요. 좀 쉬는 시간을 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뭐 그렇게 길지 않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일단 화면 공유를 좀 해볼게요. 어느 분이 화면 공유를 누르셨어요? 혹시 화면 보이시나요? 네. 네, 그러면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고요, 여러분. 저는 일단 정보통계학과 서울지역 학생회장을 맡고 있는 김현태라고 합니다.
사실 뭐 지금 원래 얼굴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되게 벽 보고 말하는 기분이라 되게 네, 좀 쑥스럽고 그런데요. 이게 아무래도 원래는 이렇게 OT로 오프라인으로 하고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걸 못 하다 보니까 조금 처음 입학하시는 분들이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특히 1학기 때는 이런 시간이 아예 없었거든요. 그냥 그 유튜브 같은 식으로 일방적으로 OT를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돼서 조금 어려웠던 적응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서 이번은 이런 자리 마련하신 것 같아요. 줌도 사용하시고. 그래서 앞에 워낙 뭐 과목 설명이나 이런 거를 잘 해주셔갖고 제가 굳이 그쪽까지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이게 많이 질문하시는 부분들 위주로 제가 조금 질문을 준비해봤거든요. 그리고 혹시 다른 학생회 분들이 채팅창에 질문 같은 거 올라오면은 제게 전달 좀 해주세요. 제가 지금 채팅창 화면이 안 보여서. 네, 그러면 일단 감사합니다. 네, 일단 첫 학기에 오면은 당연히 뭐가 뭔지 모르거든요. 근데 이건 당연한 거예요. 저도 방송대 처음 입학했을 때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몰라갖고 저는 그냥 다 남들 하는 거 따라가면서 했었는데 저희 홈페이지 생활을 조금 하시는 게 좋아요. 여기 특히 홈페이지에 보시면은 이쪽에 대학생활 길라잡이라는 거 있거든요. 이거를 받아서 정독하시를 권해드립니다. 근데 내용이 좀 많이 길어요. 그래갖고 저는 꼭 정독은 아니더라도 일단 어디 받아 놓으셨다가 내가 뭐 필요한 거 있을 때 되게 PDF 파일이라서 저 안에서 찾아보시면은 되게 정보가 많이 있거든요. 수강 신청이나 뭐 지금 질문 올라오는 것도 막 졸업 학점이 어떻게 됩니까?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런 내용 저 안에 전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거를 참고하시면 좋고, 그리고 우리 첫 학기 입학하신 분들은 원격 대학 교육의 이해라는 과목이 아마 들어있을 거예요. 이거는 절대 취소하지 마시고 첫 학기에만 들을 수 있는 과목이거든요. 그것도 지금부터 한 2달 이내인가 들어야 될 거예요. 아마 제가 정확한 기간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막 기말고사 볼 때까지 들어도 되는 그런 과목이 아니고 빨리 듣고선 끝내야 되는 과목인데 이게 우리가 학교 하면서 이렇게 어떻게 뭘 제출을 해야 되고 아무튼 이런 대학 생활에 대해서 좀 설명해주는 강의라고 보시면 돼요. 어차피 패스냐 아니냐만 가지고 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공짜로 학점 받는다는 느낌으로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 켜두고 딴짓 하는 뭐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보통 인간 같은 거는. 그런 것보다는 꼭 들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공지사항. 저희가 이게 다들 방송대 하면은 외부에서 약간 받는 느낌이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되게 졸업이 어렵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실제로 막 졸업률도 10%밖에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많고요. 근데 사실 그게 이게 난이도가 어려워서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이게 의지 문제이기는 한데 저희가 이게 본업이 아니잖아요. 일단 대부분 다 이게 일을 병행을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하시다 보니까 이게 놓치기가 쉬워요.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뭐 과제물 일정이라든지 옛날 우리가 오프라인 대학교 다닐 때는 이런 게 걱정이 없었던 게 그냥 뭐 학교 가면은 야, 너 과제 했니? 뭐 다음 주 주말 뭐 기말인데 공부했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말이 나오기 때문에 하기 싫어도 하게 됩니다. 알기 싫어도 알아요. 근데 이거는 본인이 참여하지 않는 이상은 그런 걸 절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막 그냥 좀 일 바빠서 막 한 1, 2주 회사 일 열심히 하고 보면은 갑자기 뭐 과제물 기간이 지났다든지 이런 일이 되게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 공지사항을 꼭 자주 확인하시고 그리고 뒤에서 저희가 이제 이 커뮤니티를 뭐 카페라든지 아니면 단톡방 같은 게 있어요. 정보통계학과. 그쪽을 안내를 해드릴 건데 그쪽을 조금 많이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게 혼자 공부하면 이런 거를 챙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꼼꼼한 사람이 아닌 이상은.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꼼꼼하진 않거든요. 네, 아무튼 이렇게 간단한 걸 설명을 드렸고 다음에 그리고 우리가 이제 홈페이지 솔직히 기능 너무 많잖아요. 뭐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거기서 가장 모든 게 많이 모여있는 곳이 딱 한 군데 있거든요. 저희가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이런 화면이 나올 거예요. 지금 여기 보이시죠? 근데 정말 이 버튼 안에 다 있습니다. 이 빨갛게 칠해주신 부분 안에 거의 여기에 가시면은 우리가 강의를 볼 수 있고 뭐 옛날 기출문제라든지 그런 걸 다 다운받아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가시면은 우리가 예전 성적 시험 본 거, 성적 같은 거 조회 다 됩니다. 이곳에 가시면 우리가 출석 수업이 언젠지 뭐 그런 거에 대한 정확히 일정이랑 위치까지 정보 다 나와요.
근데 이 출석 수업 같은 경우는 거의 한 일주일 전 이런 식으로 공지가 되고 하기 때문에 조금 자주 확인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물론 이번 학기는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될지 저도 모릅니다. 네, 이거는 처음 있는 일이라서 좀 겪어봐야 알 것 같긴 해요. 근데 아마 공지를 해 주실 거고 하니까 공지나 그 단톡방 같은 거를 자주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학사 정보 이 부분을 눌러보시면은 네, 뭐 이거 성적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신 정보는 거의 여기에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튼 요 창만 조금 잘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네 버튼들과 여기에 있는 학사 정보. 네, 그리고 이게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하면은 자동으로 이 화면이 오는데 실수로 다시 전 화면으로 가거나 하면 다시 원래 홈페이지로 가게 되거든요. 근데 저는 처음에 이거를 여기서 이 화면으로 오는 방법을 몰라갖고서는 이거를 다시 로그인을 했었어요. 로그아웃을 했다가. 근데 그럴 필요 없고 여기 맞춤 정보 보기 누르시면 바로 들어와지니까 네, 그렇게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전부 다 여기서만 보면 된다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여기밖에 사용 안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과제물. 우리가 계속 과제물을 매달 제출하는데 거기 뭐 서식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여기에 보시면은 메인 페이지 학생 서식 여기에 누르시면은 뭐 과제물 표지라든지 막 여러 가지 신청서 같은 거 이런 서식들이 다 들어있으니까 바로 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워드나 한글 두 가지 다 지원하니까 편한 걸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질문은 중간중간 바로바로 그 채팅 같은 걸로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거 가장 중요한 건데요. 아까 교수님이 어느 정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처음에 입학해서 수강 신청하려고 보면 이미 다 정해져 있거든요. 네, 다 빼버리세요. 솔직히 그 과정 그대로 가는 거 진짜 추천하지 않습니다. 지금 뭐 한두 개 조금 바꾸라고 하셨는데 조금 과하게 말하면 전부 다 바꾸시는 게 좋아요. 네, 일단 다 바꿀 수 있고 장학금을 받고 싶거나 졸업을 늦추고 싶지 않으시면 한 학기에 최소 6과목에서 18학점은 채워주셔야 돼요. 저희가 한 학년이 35학점 단위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18학점씩 두 번 해서 36학점은 이렇게 채워줘야 졸업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 6과목, 요거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성적이 조금 잘 나오시거나 그래서 직전 학기 성적이 얼마 이상이거나 제가 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학기에 한 과목을 더 이수를 할 수가 있어요. 21학점까지 신청이 가능해요. 그러면은 조금 더 수월하게 네, 졸업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직장을 병행하거나 해서 조금 공부하는 시간이 많이 내기 어려우신 분들은 과목을 조금 줄여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신청을 하신 다음에 드랍을 하셔도 됩니다. 사실 이게 그러면 조금 더 유리한 부분이 저희가 계절학기가 있는데 계절학기는 기존에 수업을 들었던 것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안 들은 과목은 신청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만약 이렇게 들었는데 공부를 할 시간이 없어갖고 한 과목을 F를 띄웠다. 근데 만약 그 과목이 계절학기에 뜰 경우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신청하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본인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원격대학 교육의 이해는 이 6과목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꼭 들으세요. 이거 빼고 6과목 들으셔야 돼요. 뭐 그리고 아직 이거 수강 신청 변경은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기간 잘 확인하시고 나중에 바꾸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 아까도 그 채팅방에도 이 질문이 올라왔었던 것 같은데 네, 3학년으로 편입했는데 1, 2학년 과목을 들어도 되나요? 네, 물론 들을 수 있고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아까 이것도 질문 있었죠. 전공 필수 과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걸로나 사실 전공으로 채워서 들어도 되긴 하거든요. 아까 질문하셨듯이 3학년으로 입학했지만 1, 2학년 과목만 듣고 졸업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졸업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졸업장은 있지만 통계에 대해 사실 남는 거는 별로 없는 상태가 되긴 하겠죠. 그렇게 추천을 드리지는 않아요. 근데 그렇지만 일단 3학년은 입학했는데 특히 요게 문제거든요. 가장 문제가 요 통계 개념과 재문제라는 게 아마 자동으로 설정이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이 과목은 진짜 통계 베이스가 없는 상태에서 들으면 절대 안 되는 과목이거든요. 수학도 되게 깊이 들어가야 되고 통계학 개론이라든지 그쪽 개념은 거의 빠삭하게 안 상태에서 들어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목은 처음 접하시는 분이면은 강력하게 빼는 거를 추천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과목들이 R을 사용하는 과목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게 1학기에 입학하신 분들은 R 컴퓨팅이라는 과목이 있어서 그 과목을 하면서 진행을 하면 괜찮은데 2학기에는 그 과목이 없어요. 근데 요번에는 그나마 다행인 게 파이썬과 R이라는 과목이 새로 신설이 됐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과목을 그걸 약간 대체하는 느낌으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R의 기초도 볼 수 있으면서 뭐 파이썬도 뭐 추가로 배울 수도 있고요. 사실 아직 저희가 다른 과목에서 파이썬이 사용되는 경우는 요번에 새로 생긴 딥러닝의 통계적 이해?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아직 파이썬은 사용하지 않아요. 네, 그리고 아무튼 요 R과 파이썬 과목은 추천드리고 요거는 빼는 거를 추천드린다. 그리고 이제 첫 학기 추천하는 과목으로 요거는 조금 뭐 이 학생회와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 조금 많이 반영이 되긴 했는데 데이터 과학 인문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이게 약간 타학과에서 봤을 때 이쪽 그 빅데이터 막 이런 게 뭔가 하는 거에 대해 교양으로 되게 들을 수 있는 그 정도의 느낌? 딱 입문용으로 정말 괜찮은 과목이거든요. 저는 솔직히 처음에 오면 이 과목 되게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통계로 세상 읽기 같은 경우도 약간 통계에 처음 접하는 느낌이긴 한데 시험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이거 담당하시던 교수님이 조금 시험을 쉽게 내는 교수님은 아니었었는데 지금 이제 퇴직을 하시고 명예교수님으로 계신데 어떻게 될지 저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어느 분이 시험을 내실지. 아무튼 과목 자체는 되게 괜찮습니다. 그리고 파이썬과 R은 위에서 추천드렸고 확률의 개념과 응용 같은 경우도 약간 수학적으로 푸는 부분인데 그렇게 난이도가 어렵지는 않다고 해요. 저도 요번에 처음 듣기 때문에 사실 잘 모릅니다. 네, 근데 어렵지 않다고 하니까 처음 듣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요 대학 수학의 이해라는 과목이 요번에 신설이 되었는데 이게 제가 그 커리큘럼만 그냥 잠깐 봤었는데 약간 저희한 그 대학 수학 과목에서 이 통계에 조금 필요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봤다고 하면 될라나요? 그런 느낌으로 있어서 되게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그렇게 난이도도 어렵지 않아요. 그냥 고등학교 수준에서 정도로, 고등학교 이과 수학 수준 정도로 보시면 되거든요. 물론 처음엔 좀 어려울 수도 있긴 한데 못 따라갈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를 사실 알아야 앞으로 뭐 뒤에 다른 거를 배울 때 되게 편하게 배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 기반이 안 되신 분들은 꼭 추천드리고 그리고 요번에 이 컴퓨터공학과에 선형대 수학이라는 과목이 열리거든요. 2학기에. 근데 이 선형대 수학은 사실 저희 과에 있어야 되는 과목인데 저희가 없어요. 이게 되게 많이 사용되는 개념이라 꼭 졸업하기 전에 듣는 거를 추천을 드리거든요. 지금 바로는 아니더라도 나중에라도 꼭 듣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다음에 다른 과 과목을 수강할 수 있는지. 네, 신청은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우리 과에서 신청한 과목, 1학년 과목을 통계학과 과목을 신청했다. 그럼 타학과 1학년 과목은 신청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기말고사 그 위치 그런 것 때문에 시스템적으로 학교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타학과 몇 학년 걸 듣고 싶다 그러면은 그거를 조금 계산을 잘 하셔서 해야 돼요. 우리 학과 그 학년 과목에 뭐가 있는지. 네, 그거는 어차피 이게 뭐 최소 2년은 다니시니까 2년 동안 이렇게 어떻게 배분을 할지 조금 생각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타학과 과목의 경우는 학점이 일반 선택으로 구분되거든요. 그래서 교양도 아니고 전공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양이랑 전공 학점을 다 채운 다음에 나머지 채우는 학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수강신 인원의 타학과는 수강 인원 제한이 있어서 제한이 걸리면 수강 신청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는 하거든요. 근데 저도 지금까지 한 10과목은 들은 것 같은데 아직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네. 근데 그럴 수도 있다는 거는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아까 그 방에서 질문하셨던 거였는데 우리 학과 과목은 신청 안 한 과목도 다 들을 수 있거든요. 온라인 강의 다 열립니다. 그냥 몇 학년 몇 학기 거 딱 누르면은 그 전체 과목이 다 떠서 자유롭게 볼 수 있어요. 근데 타학과 과목은 신청한 과목과 그 신청한 기간 있잖아요. 이번 학기에 신청했다. 그럼 이번 학기에만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알아두시고 꼭 그 기간 안에 강의를 들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출석 수업 관련해서는 네, 뭐 이렇게 그냥 장대하게 써놓기는 했는데 사실 요번에 출석 수업을 진행을 하지 않을 거라 조금 네, 애매한 부분이에요.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수업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니고 변경됐습니다. 확정이죠, 거의. 지금 말하시는 거 보니까 확정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진행될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만약 이게 출석 수업이 있고 저희가 네,
말씀하세요. 네, 회장님, 저 이번에 출석 수업 같은 경우에는요, 네네네. 저희도 지금 정확하게 가이드로 나온 거는 8월 중순쯤에 나올 것 같아서 확답은 못 드리는데요. 네네네. 일단은 지금 온라인으로 그 링크 지금처럼 이렇게 뭐 참여할 수 있는 그게 나오든지 아니면 뭐 홈페이지에 뭐 새로 메뉴가 생기다든지 그렇게 둘 중에 하나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일단은 그거 같은 경우에는 아마 추가로 공지사항에 8월달 중순쯤에 나올 것 같으니까 그거 나오면 저희가 또 안내해 드릴게요. 네네, 알겠습니다. 조교님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저도 몰랐던 부분이라. 네, 그리고 저희가, 그러니까 이거 일반적으로 출석 수업을 꼭 출석해야 되는가? 이게 대체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뭐, 교수님들이 보통 이렇게 해주시기는 하는데, 일반적으로 출석 수업이 대체보다 점수를 잘 주십니다. 그리고 난이도가 쉬워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출석 수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출석 수업을 하고 나서도 과제물을 제출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과제물 두 개를 비교해보면 난이도가 다릅니다, 조금.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출석 수업을 하시는 걸로. 네. 그리고 이제 기타 문의. 이것도 은근 문의가 많더라고요. 제가 그 톡방에서도 몇 번 봤었는데, 이 등록금 고지서 내역을 전부 납부해야 되는지. 일단 등록금은 당연히 필수로 납부하셔야겠죠, 수업료니까. 그리고 교재 비용 같은 경우는 내가 뭐 따로 서점 가서 책을 사겠다. 그럴 경우는 굳이 안 내셔도 돼요. 그게 귀찮아서 한 번에 받고 싶다 하시는 분은 그냥 내시면은 알아서 집으로 날라옵니다, 택배로.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뭐 저희 학생회를 위해 투자를 하고 싶으시다. 그럼 학생회비까지 이렇게 같이 내주셔도 되고, 아니면 학부 이거 받아보고 싶으시다. 그러면 학부대금 이렇게 같이 내시면 되는데, 그냥 거기 등록금 고지서 보면은 금액이 나와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합산해서 한 번에 내시면은 알아서 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플러스해서 내고 싶은 것만 이렇게 내시면 돼요. 그리고 교재는 꼭 구입해야 하는지, 이거 작년에는 심지어 교재가 없는데 과제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는 질문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과제가 교재 몇 페이지에 있는 걸 해오세요. 이런 식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일단 구입하는 걸 당연히 추천드리고요. 저희 시험 범위 자체가 교재랑 영상 강의를 기준으로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이것만 잘 봐도 네, 어느 정도 학점은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수강 신청을 이미 다 해서 등록금까지 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제가 지금 기간을 정확히 몰라서 신입의 경우는. 그 내시면은 이제 책이 날라올 텐데, 수강 신청 변경을 하고 나면 책을 새로 사야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 아까 그 반송도 가능하기는 하거든요. 근데 반송이 또 이 책값에 상당히 비중이 높아요. 반송비가. 책이 그렇게 비싼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 나중에라도 수강할 생각이 있는 과목은 그 책을 그냥 소장하고 계시다가 내년에 쓰고 이래도 크게 문제될 일은 없습니다. 책이 그렇게 막 자주 바뀌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가끔 개편이 되는데 개편이 돼도 이렇게 부분적으로 바뀌지 크게 확 대격변을 하는 일은 크게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그 통계학 개념과 재문제 같은 거 집으로 날라오는 분들 있으실 텐데, 그거는 어차피 통계학과 난이도가 어려워서 일단 피하라고는 말씀드렸지만, 통계학과를 졸업하기 전에는 꼭 저는 듣는 걸 추천드리는 과목이거든요. 그러니까 놔뒀다가 내년에 듣든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그냥 반송하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학년 구분은 어떻게 하는지.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5학점을 딸 때마다 1학년씩 올라간다고 보면 돼요. 근데 사실 이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 과목은 그냥 다 취소하고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분, 수포자였는데 통계학과 수업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도, 이건 오프라인으로 OT하면 항상 나오던 질문이거든요. 네, 확실히 수학 기초가 없으면 어렵습니다. 일단 뭐 바로 미적분 시작하고 그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본인만 그러신 게 아니에요. 여기 오신 분들 절반 이상 문과 출신이고, 뭐 절반 이상은 아닐 수도 있지만요. 아무튼 상당히 문과 출신도 많고 수포자이셨던 분들이 와서 장학금 잘 받으면서 다니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너무 걱정 안 하시고 일단 도전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혼자 공부하기 어려울 때, 특히 이게 혼자 하다가 막히고 되게 물어볼 사람도 없고 뭐라고 검색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럴 때는 스터디를 하는 게 진짜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게 학생회에서 운영하는 스터디도 이렇게 있기는 하지만 이거 외에도 뭐 자기가 더 이게 모든 과목을 저희가 커버를 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인원이 저희도 많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과목들은 이렇게 같이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모집해서 하시는 거나 그런 거를 하게 되면은 되게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특히 지금 원래 사실 이거를 지방분들 같이 있는 데에서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네, 이렇게 일찍 잘라주셔갖고서는 조금 애매해지긴 했는데, 아무튼 이런 자체 스터디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니까, 네, 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요 질문도 아까 톡방에서 올라왔는데 묻혔더라고요. 컴퓨터가 매우 오래되었는데 좋은 컴퓨터가 필요한지. 솔직히 좋은 컴퓨터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네, 동영상 강의 시청 환경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사이트에. 네, 동영상 강의 정도 볼 수 있고, 그리고 과제물 한글이나 워드로 작성하죠. 그 정도면 충분해요. 그리고 이 R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 이게 R로 뭐 데이터를 되게 매우 큰 거를 다룬다든지 이러지 않는 이상은 필요사항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이게 더 높다고 볼 수 있거든요. 동영상 강의 시청이. 아무튼 그렇게 해서 너무 부담스럽게 컴퓨터를 바꿔야 된다 이런 거는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일단 혹시 또 추가 질문 있으실까요? 내가 채팅이 안 보여서 채팅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모르겠어요. 맨날. 네, 없으시면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관련 네네네. PPT 지금 보여주신 거 네. OT 끝나고 공유 가능하냐고 질문이 올라왔어요. 네네. 이건 바로 공유해 드릴게요. 뭐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거라 그냥 링크 공유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이따가 줌 창에다 그냥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관련 자격증. 이게 아까 교수님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는 했는데 제가 이거 시험을 본 입장에서 조금 네, 그거를 넣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사회조사 분석사 2급 뭐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기는 합니다. 일단 공무원들 가산점 준다 그래서 공무원분들 되게 많이 땁니다. 제 친구도 이것 때문에 딴다 그랬는데 땄는지는 모르겠어요. 시험 보러 갔는데. 그리고 필기 실기가 나눠져 있는데 공부하는 것보다 등록하는 게 더 어렵다는 게 진짜 무서운 점이거든요. 필기 합격자는 쏟아져 나오는데 실기 시험 칠 수 있는 공간이 되게 한정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기 신청할 때 진짜 콘서트 티켓팅 하듯이 10분만 늦어도 막 저 강원도로 발령받고 제주도로 발령받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되게 어렵습니다. 아무튼 네, 그리고 그거를 통과해서라도 뭐 시험을 보면은 뭐 좋기는 하겠죠. 일단 뭐 난이도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합격률은 상당히 높기는 해요. 그리고 필기는 그냥 통계학개론 정도만 이수해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고요. 실기는 제가 시험에 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필기만 보고 실기 신청하다 실패해서 안 했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튼 필답형과 프로그램을 이용한 실기로 나눠져 있는데 실기는 보통 이 SPSS랑 SAS를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SPSS를 많이 쓴다 그래요, 대부분. 일단 쓰기 편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R도 사용이 가능하기는 한데 사전 뭐 되는지 뭔지 막 그런 걸 많이 해야 되거든요. 막 거기에서 R 사용 가능합니까? 어떤 패키지 됩니까? 좀 뭐 그렇기 때문에 네, 그냥 SPSS를 조금 배워가는 게 낫습니다. 난이도가 어렵게 나오지 않는다 그래요. 네, 그리고 지금 제가 채팅창이 보여서 저 필기 어느 과목 위주인지 물어보셨는데 필기는 이 정말 통계학개론 플러스 약간 뭐 조사? 그 여론조사? 제가 근데 여론조사 이해 과목을 못 들었어요. 근데 그쪽 통계조사 내용이 방법론 들으시면 되세요. 어떤 거요? 통계조사 방법론하고 통계학 개론 들으시면 되시고요. 실기 같은 경우에는 통계 패키지까지 같이 들으셔서 SPSS로 하시면 가장 편리하실 것 같아요. 네, 설명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그 아까 통계조사 방법론? 네, 그 과목을 들으시면 된다고 합니다. 저도 그걸 안 들었어요, 사실. 아무튼 그리고 이게 이 자격증 같은 경우가 시험이 약간 그 문제은행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작년도 기출문제나 인터넷 사이트에도 있어요. 이거 기출문제 볼 수 있는 거. 그것만 몇 년째 돌려보고 가시면은 문제 보기 하나 안 바뀌고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좀 솔직히 필기는 변별력이 많이 떨어지는 느낌이 있기는 있어요. 그리고 다음 자격증으로 지금 얘기해 주셨네. 기출만 10년분 보면 된다고. 정말 그냥 기출 문제 보고 문제답만 외워뒀습니다. 네, 그리고 ADSP. 지금 이제 빅데이터 분석 기사라는 게 올해 새로 생기면서 조금 묻히고 있죠? 뭐 묻힌다기보다는 아직 생기진 않아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근데 일단 지금은 사실 분석하는 사람들이면은 다 이거 따와라 약간 그 느낌이라
있으면 좋다기보다는 분석하는 입장에서 없으면 안 되는 느낌이 약간 그렇게 좀 되는 느낌? 근데 생각보다 합격률이 높지는 않아요. 한 30% 정도 선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R도 알아야 되고 통계학개론, 그리고 시계열 분석 같은 그쪽도 사용되고 데이터 마이닝도 되게 깊이 알아야 됩니다. 네, 그리고 대신 커트라인이 60점이라서 앞에 이 과목들이 되게 뒤에 분석 과목에서 좀 점수 비중이 높거든요. 그냥 깔끔하게 이거를 포기하시고 앞에서 암기 과목만 열심히 외운 다음에 뒤에를 잘 찍자 하는 방식으로 하는 이게 특히 이 ADSP 교재 그런 거 있잖아요. 인기 좋은 그런 교재에서 이렇게 하라고 추천을 해요. 그래서 통계 지식이 별로 없어도 붙을 수는 있습니다. 뒤에만 잘 찍으면 되거든요. 앞에 열심히 외우고. 근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합격이 많이 늘어나서 요새 합격률이 좀 많이 올라갔다고 하네요. 근데 꼭 이거는 자격증이 필요해서라기보다도 이 내용 자체가 앞으로 이런 분석이나 이런 쪽에서 되게 많이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공부할 겸 꼭 보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네. 그리고 SQLD가 저희가 아까 그 김성수 교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SQL을 되게 이제 많이 사용하게 될 거다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저도 지금 뭐 이런 분석가 입장에서 정말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근데 그 저희 학과 과목에서는 나 갑자기 과목 이름 생각 안 나네요. 조교님 헬프 과목 이름 뭐였죠? 데이터 처리와 활용. 네, 그 과목에서 이 SQL을 배우게 되는데 그 SQL 배운 거에서 그냥 함수 몇 개 정도만 추가하는 정도? 그 정도밖에 시험 범위는 안 돼요. 그러니까 시험 범위는 굉장히 짧거든요, 이 SQLD가. 근데 50문제 중에서 40문제가 이 쿼리 관련 문제라서 쿼리가 조금 눈에 익어야 좀 편하다는?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되게 빠듯하고요. 웬만한 자격증 시험은 한 절반 지나면 다 나가잖아요. 이건 정말 끝날 때까지 한 명밖에 나간 사람이 없었습니다. 전부 다 끝날 때 냈어요. 네, 뭐 참고로 컴공과에서는 아직 그 졸업 논문이나 뭐 졸업 자격증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그걸 이걸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분석 업무를 하게 되면 가장 많이 만들 수 있는 언어라서 배워두면은 쓸 일은 많을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몇 분 이렇게 질문하시는 부분에 여기 한 번 SQL만 집중적으로 들을 수 있는 과목이 통계학과나 탁과 전공에 있을까요? 질문 주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또 데이터 처리와 활용. 네, 그 과목이 SQL 플러스 엑셀 VBA 두 가지로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어차피 엑셀 VBA도 뭐 알아서 납득 건 없고 SQL도 되게 필요한 부분은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어느 정도 완전히 하고 가시면은 시험 보는데 크게 무리 없으실 거예요. 데이터 처리와 활용은 완전 좀 독립된 과목이라 선수 과목은 필요가 없기는 한데 난이도는 시험 자체는 쉽거든요. 근데 내용을 이해하는 거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완전 독립 과목이라 뭐 미리 듣고 들어야 된다 그런 거는 없어요. 네, 질문에서 또 졸업시험 없다고 하셨는데 네, 필수 이수만 하면 학점만 되면 졸업됩니다. 그냥. SPSS 관련 추천 교과목 이름이 통계 패키지 과목입니다. 제가 과목 이름이 헷갈려서. 네네. 근데 이게 통계 패키지 과목이 지금 조금 이슈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원래는 이게 이 프로그램이 설치가 쉽지가 않아갖고 학교에 가서 이렇게 학습을 하는 일이 많았어요. 학교 컴퓨터에는 다 깔려 있거든요. 사스랑 SPSS가. 근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 학교가 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거를 해볼 수가 없어요. 학교에서.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이슈가 있어서 네, 일단 이번 학기에 있는 과목은 아니기 때문에 회장님. 네네, 말씀하세요. 교수님께서 잠시 저희 전국방 해가지고 네네. 와서 전국 회장님 인사하시러 좀 오시라고 좀 하시는데 교수님께서. 잠깐만 시간 끌어줄 수 있을까요? 제가 그럼 요 스터디 설명만 하고 바로 넘어갈게요. 지금 바로 가야 될까요? 그럼 여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혹시 다른 임원분들 지금 이거 파일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면요? 이거는 그냥 구글 그거라서 공유 드리면 되기는 하는데. 잠시만요. 5분 정도 걸리실까요? 질문만 받고 있을까요? 회장님. 그럼 잠시만 질문 받고 계시면은 제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5분 휴식하면 안 될까요? 5분?
좋은 네, 방법입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저희 5분은 좀 짧을 것 같고 딱 12시부터 다시 스터디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10분 쉬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시. 네. 그럼 좀 잠시 다녀오겠습니다. 이가 세니까. 네, 그리고 이 스터디 과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무래도 학생회 인원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모든 과목을 커버할 수는 없고요. 이게 이번에 수요 조사를 했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결과가. 네, 투표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이 결과에 의해서 좀 많이 나오는 과목 위주로 저희가 이렇게 과목을 개성을 하게 됐고요. 일정은 토요일에 이제 한 번에 1, 2학년 과목, 다음 주 토요일에는 3, 4학년 과목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진행이 됩니다. 네, 아무튼 자세한 내용은 8월 중에 공지를 할 거예요. 내가 하는 건데 하신다고 하면 안 되지. 네, 그리고 일단 과목 설명을 조금 드리면은 파이썬과 R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여기 앞에 파이썬보다도 R이 일단 중요하거든요. 저희 학과에서는 어쩔 수 없이. 네, 근데 R 컴퓨팅이 1학기에 있기 때문에 2학기에 입학하신 분들은 이게 되게 부담스러웠어요. 처음에 딱 입학해서 R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나마 이제 파이썬과 R이 있기 때문에 이걸로 그걸 약간 대체하듯이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네, 앞으로 파이썬도 이제 딥러닝이나 앞으로 많이 쓰일 언어이기 때문에 네, 배워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목이 열리고 그리고 확률의 개념과 응용 이쪽은 제가 듣지는 않아서 정확히는 모르지만 확률 조금 약간 기초 수학 정도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들으신 분들이. 네, 그래서 많이 어렵지 않아서 통계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부담 없이 접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이 밑에 특히 제문제 신청되어 있는 거 빼시고 이걸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문제는 처음에 접할 과목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제문제 같은 경우도 들어간 이유가 네, 이렇게 빼라고 하면서도 스터디를 만든 이유가 이 과목은 듣기는 해야 되거든요, 사실. 근데 첫 학기에 듣지 말라는 거지 듣지 말라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혼자 공부하기 많이 어려울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같이 공부하면서 해 나가자 하는 약간 그런 식으로 만들었고 수요도 많았고요. 그래서 약간 여기 통계학 개론이나 대학 수학의 이해 등 어느 정도 이 기본 지식이 쌓인 상태에서 들어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처음에 들어오시면 조금 이해가 많이 안 되실 수 있어요. 사전 지식이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딥러닝의 통계적 이해 같은 경우도 사실 난이도로 치면 조금 있는 편이긴 하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회귀 분석이나 다변량 분석, 데이터 마이닝 이런 쪽을 좀 알아야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또 약간 접근 방법이 조금 다른 부분이거든요, 딥러닝은. 사실 이거를 몰라도 사용은 할 수 있는 좀 그런 느낌이 있어서 인공지능에 관심이 있어서 여기 오신 분들 되게 많잖아요. 지금 톡방에 들어오신 분들도 되게 인공지능 해서 통계학과 오신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은 필수로 거쳐야 합니다. 무조건 이거를 사용합니다. 인공지능을. 거의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부담스럽더라도 저는 한번 듣는 것도 어떻게 보면 추천드려요. 나중에 한번 다시 더 듣더라도. 아니면은 해당 과목 신청은 안 하고 이 스터디만 들으셔도 괜찮고요. 아무튼 이렇게 4과목을 사용하고 4과목이 열리게 되고 그리고 온라인 인원은 아직은 제한을 얼마를 둘지 생각은 안 했거든요. 근데 많이 좀 최대한 많이 참석하실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오프라인 인원은 제한을 많이 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렇게 진행하는 학생회 스터디 외에도 제가 뭐 다른 단톡방을 운영하시는 분이 진행하는 스터디도 있고 아니면 그 외에 다른 분들도 이렇게 진행하는 스터디들이 있거든요. 그런 건 단톡방 같은 곳에서 이렇게 모집을 해서 하는데 내가 만약 이 과목을 공부하고 싶은데 스터디가 안 열린다. 그러면은 그 과목을 직접 개설을 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모집하고 그러는 거는 이 오프톡방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런 데에서 홍보를 같이 해드려요. 그러니까 하고 싶으신 과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이 학생회 쪽에 문의를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에 스터디 경진대회라고 스터디 시상도 진행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건 거의 약간 여기 교수님 안 계시죠? 약간 거의 돈을 퍼준 느낌이라서 이런 걸 또 올해도 할 수도 있으니까 만약 이런 스터디를 하시게 되면 꼭 활동 내역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스터디에 대한 설명은 드렸고 혹시 스터디 쪽에서 질문 있으실까요?
스터디 쪽에 질문 특별히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조금만 버티세요. 네, 저희 이제 학생회 쪽에서 이렇게 일단 학과, 정보통계학과 네이버 카페 교수님도 설명해 주셨죠. 스터디 신청 같은 경우는 8월 중 모집할 예정입니다. 아까 그거 설명을 잘 안 드렸구나. 네, 여기 8월 중 자세한 일정이나 공지가 나갈 거예요. 8월 중순쯤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한 20일경. 네네. 그리고 이제 네이버 카페, 그리고 공지가 있으면 이제 아마 이 카페 쪽으로도 올리게 될 거예요. 제가 지금 카페를 조금 신경을 안 쓰고 있었는데. 그리고 대부분 이 공지방이나 자유방에는 다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카페에 그렇게 매일 들어가게 되지 않잖아요. 저희 이게 그 리프레시가 그렇게 잦은 것도 아니기는 해서, 네, 올리기는 하겠지만, 일단 저희가 카톡이 더 친숙하니까 오픈톡방에 바로바로 공지 올라오니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공지방은 저희가 공지만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방이니까 인사나 이런 것도 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사나 잡담은 자유방에서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여긴 정말 자유방은 자유롭게 얘기하는 방인데, 네, 이 정치, 종교 등 이런 대화는 그래도 피해 주셔야겠죠? 이게 이런 걸로 인해서 강퇴당하신 분이 딱 한 분 있었어요. 네, 웬만하면은 막 그렇게 강퇴하고 그러지는 않는데, 졸업조건 논문 저희 없습니다. 학점만 채우면 됩니다. 네, 논문 부담 없으셔도 돼요. 그리고 이 방이 평소에 뭐 조용한 편이라 그래도 하루에 수백 개 정도 메시지는 올라오는 편이고요. 근데 과제 기간이 되면 엄청나게 활발해집니다, 정말. 네, 그러니까 과제 기간에는 적어도 꼭 와서 열심히 들으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막 거의 자기가 한 과제를 올려두는 분도 있어요, 가끔. 그리고 평소에 떠드실 분들도 물론 환영하고요. 그리고 밑에 이거는 이천사구님께서 운영 중이신 방인데, 이 방도 사람도 상당히 많고, 그리고 스터디 모집을 되게 자주 하세요. 뭐 소규모로, 온라인으로. 네, 그러니까 이게 가서 같이 활동하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저도 물론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네, 이거는 제가 이 줌 여기다가 공지 드렸거든요. 주소는. 네, 거기 안에서 시트에서 찾아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학생의 임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이게 되게 일이 그렇게 부담스럽게 많이 그러고 있지는 않거든요. 일단 저희는 학과 행사 관련, 그리고 스터디 운영이나 뭐 이런 톡방이나 이런 커뮤니티 관리 등을 주로 맡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로 학교 행사가 없어요. 특히 1학기에는 OT도 저희가 아예 관여를 안 했습니다. 그냥 유튜브로 짧게 하고 끝나는 바람에. 네, 그래서 지금 정말 이번 학기에는 거의 아무것도 안 했고요, 스터디 외에는. 네, 근데 다음 학기에는 이제 조금 스터디도 온라인 그렇게 하면서 조금 활발하게 할 예정이고, 아무튼 이거 업무에 있어서 부담은 별로 갖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기왕 공부하는 거 다른 학우님들 조금 도와가면서 재밌게 공부하자는 그 정도 느낌이시면은 정말 딱 좋습니다. 물론 특혜도 있습니다. 여기 제가 써놓지는 않았는데, 제가 안 써놨죠? 네. 학생의 특혜도 있어요. 그리고 새로 입학하신 분들, 요거는 어차피 대부분 새로 입학하셨겠죠, 여기는? 2년 이상 다니시는 분들 정말 환영합니다. 저희가 지금 이번에 졸업하시는 분들이 많아갖고 다음 내년에 이렇게 인력이 많이 부족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은 특히 많지 않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재밌게 같이 공부해보자 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신청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서울 지역 학생이라지만 꼭 서울 살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저도 경기도 삽니다. 네, 그냥 행사나 스터디 같은 것을 이렇게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정도면 될 것 같아요. 특혜에 대해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천수님 방 비번은 제가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혜 같은 경우는, 이 학생회에 약간 학생회 장학금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근데 이건 전부 다 드릴 수는 없고, 보통 몇 명 이런 식으로 인원 배정이 나오는데, 조금 여기서 활발하게 활동하신 분들 위주로 드리고 있어요. 네, 그리고 직장이랑 학생회 전부 다 병행하고 있습니다. 병행 안 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정말 일이 많진 않아요. 그리고 특혜가 또, 요번에 만든 특혜긴 한데 저희가 스터디를 하게 되면 스터디비를 조금씩 받거든요. 과목당 한 3만원? 그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아직 그건 확정된 건 아닌데. 근데 그 스터디비를 학생회는 전부 면제를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많이 물론 학생회면은 발표도 조금 이렇게 하게 되고 하기는 하겠죠.
그렇지만 일단 스터디비는 전부 면제가 된다는 거. 그리고 뭐 가끔씩 이렇게 나오는 막 학교에서 뭐 수상 대상자 뭐 이런 거 상 같은 거 주는 뭐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거 있을 때 이렇게 한 번씩 네, 받게 되실 수도 있고요. 그래도 뭐 상장 같은 거 학교 이름으로 나오는 거 있으면 좋잖아요. 네, 아무튼 너무 부담 없이 한번 그냥 재밌게 해보자 하시는 분이면은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저한테 개인톡 같은 거를 주시던지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개인톡을 어떻게 공지를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저기 그 이천수님 방 1235라고 하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는 근데 서울 학생이라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거의, 아니, 서울 지역 분들이라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거의 없을 것 같긴 한데, 그 가까운 지역 분들끼리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정기적으로 모이거나 아니면 온라인으로 이렇게 교류를 가지시면은 진짜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도움이 됩니다. 이 방송대 공부가 솔직히 공부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의지가 혼자 하면 안 되거든요, 이게. 이게 누가 옆에서 같이 하자 하면은 이게 확 되지만, 혼자 하면 사실 뭐 일정 챙기기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네, 아무튼 그 부분에서 큰 도움이 되실 거니까 꼭, 네, 학생에 지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사실 학점 받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 특히 교양은 어려워요. 네, 인정합니다. 교양은 잘 안 주시는데 전공은 열심히만 하면 학점 잘 주십니다. 특히 이번에 과제물이라서 더욱 그랬어요. 내기만 하면 웬만큼 점수 주셨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또 질문해 주실 분 있으실까요? 학생의 지원은 저에게 해주시면 되는데 제 겐톡을 어떻게 알려드려야 되는지 제가 지금 모르겠거든요. 카톡 아이디. 카톡 아이디가 내 아이디가 그 이메일 아이디인가요? 카톡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메일 아이디가 아닐 텐데. 별도로 만드셔야 학교 돼요. 이메일로 받으셨어요. 학교 이메일로 이런 방법이 있었네요. 아우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학교 이메일이 제가 여기다 하나 넣어드릴게요. 여기 자료는 제가 여기 좀 위로 채팅방 올려보시면은 제가 링크 하나 드린 거 있을 거예요. 그 자료고요. knou.ac.kr 네, 이 메일로 신청 주시면 되는데 정보는 그냥 성함, 학번 연락처. 네, 일단은 정말 간단히 성함, 연락처, 입학 학년 요 정도만 일단 해서 저한테 주세요. 그럼 제가 연락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인원이 많을 경우 다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위에 메일 주소는 써놨고요. 제가 한 4주 중에 확인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다들 이렇게 와서 아침부터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네, 정말 입학하신 거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다 같이 열심히 공부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스터디도 개설되면 많이 참석해주세요. 많이 받을 거니까. 네,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추가로 뭐 질문 있으신 거는 나는 언제든 단톡방 같은데 해주시면은 꼭 제가 아니더라도 누군가 답장을 해주실 거예요. 제가 답장을 잘하는 편은 아니라서. 네. 네, 고생 많으셨고 다들 편안한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저 회의 종료해도 괜찮을까요? 네네네. 아, 조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교님. 예, 모두 좋은 하루 고생하셨습니다, 되세요. 선생님.